예상하지 못한 폭우에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며 주택이 쓸려 내려가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대피조차 불가능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일본의 규슈 지방에서 매우 급성장하며 발달한 대규모의 면적을 가진 폭탄 저기압 비구름에 의해 태풍을 능가하는 엄청난 강수량의 폭우가 수시간째 쏟아져 내리며 규슈 전역 곳곳에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낡은 일본의 주택 마을촌이 하루아침에 침수 피해에 사라져버리는 충격적인 폭우 피해가 연달아서 발생해 아비규환의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초기 저기압 비구름의 발달 시 일본 기상청에서는 북상하던 1차적인 중형 태풍이 완전히 소멸되었으니 저기압 구름 또한 강한 태풍 대기류에 의해 자연 소멸되는 수순을 따를 것이라며 규슈 전체 지역에 보도되는 지역 기상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어떠한 폭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그저 안심한 채로 생활을 이어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진행했으나 해당 보도방송 직후 단 4시간 사이 급격히 성장한 폭탄 저기압에 아무런 폭우 대비를 진행하지 못한 규슈 전체 지역이 심각할 정도의 강수량 피해를 입으며 쑥대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규슈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 마을지에서는 이처럼 기록적인 폭탄 저기압 강수량을 버티지 못한 채 노후화되어버린 마을 전체가 폭우에 불어나버린 강의 범람으로 인해 주택이 산산조각 나듯 부서지며 수십 명의 고령 실종자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복구조차 불가능한 초대형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26일 일본 최남단 지역인 규슈에서는 단 3시간 만에 급진적으로 성장한 엄청난 규모의 폭탄 저기압 구름이 규슈 전체를 뒤덮어버리며 시간당 120mm를 초과하는 엄청난 강수량이 마치 태풍처럼 쏟아져 내리는 충격적인 폭우 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의 폭우 피해 상황을 긴급히 속보로 전한 규슈 지역 언론사의 특급 보도에 따르면 현재 규슈 전체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탄 저기압 비구름이 형성되며 시간당 110mm에 육박하는 대형 태풍급 이상의 강수량이 규슈 전체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폭우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피해 상황으로는 규슈 번화가 중앙 지역에 심어져 있던 약 20개의 대형 도목이 강한 강수량과 풍속을 견디지 못한 채 단 하루 만에 전부 길거리에 쓰러져 버리는 피해와 함께 도목이 쓰러질 때 인접거주 주민들과 충돌하는 피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해 약 3명의 인원이 머리 쪽에 심각한 부상 피해를 입고 긴급한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급작스럽게 발생한 태풍급 강수량에 규슈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지역 하천들이 전부 수심을 초과해 범람해버렸으며 이로 인해 낮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던 승용차 수십 대가 하천으로 같이 쓸려가 버려 차량들을 꺼낼 수조차 없는 재물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규슈 전체 지역 면적에는 태풍급 대피 경보와 고층 피난 경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 상황이나 외곽 마을들로 긴급방송 송신을 담당하던 중앙방송사의 방송 시스템마저 폭우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약 90만 명에 해당하는 외곽 마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폭우 피해 경보가 전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긴급한 재난 상황이다. 규슈 중앙소방대는 새벽 시간부터 다급한 폭우 강수량 행동 대책을 시작했으나 중심 면적 지방 인구들의 피난 경로 확보부터 시작하는 중앙 지역 집약 인구들의 대피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키고 있어 만약 시간당 강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될수록 외곽 마을 주민들의 실종 피해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라며 기록적으로 퍼붓듯 쏟아져 내린 엄청난 강수량을 견디지 못한 채 박살이 나고 있는 규슈의 현장 상황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규슈 소방대의 정식적인 침수 피해 실종 인원에 대한 정확한 세부 조사가 이루어지며 구출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규슈 지역에 위치하는 외곽 지역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하천 범람 실종자와 폭우 실종자가 발생되기 시작하며 심지어는 마을 거주 주민들이 너무나 고령화되어버린 나머지 실종되어버린 인원들의 확실한 신원 조사조차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규슈 외곽 지역에서 중앙 도심지로 폭우를 피해 도망쳐 나왔다는 피해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새벽 사이 급작스럽게 내린 폭우 피해에 거주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피난 행동조차 취하지 못했다는 울분 섞인 인터뷰를 전하며 마을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른다면 마을 중심 확성기와 긴급 보도 방송들을 통해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전부터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은 미리 1차적인 집단 피난이 시작되어야 맞는 것이지만 어째서인지 어떠한 피난 방송도 해주지 않아 직접 폭우가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뒤늦게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규슈 외곽 지역의 특성상 고령화된 거주 주민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마을지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은 상태인데 이번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피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보에 불편함이 있는 거주 주민들은 절대로 해당 마을 지역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하천 범람 지역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또 다른 폭우 피해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한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도 폭우 피난을 포기한 채 그저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점점 침수되어가는 마을에서 강한 폭우를 버티고 있다는 제보를 전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규슈 소방대원들은 외곽마을 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침수 피해 인원들부터 구조를 시작해달라는 매우 다급한 구조 요청 발언 또한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 주민들의 다급한 신고로 외곽마을 지역의 폭우 피해 구조를 시작한 규슈중앙소방대는 외곽마을 현장의 침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고 발표와 함께 심지어는 주택마을지 전체가 불어난 하천과 폭우 피해에 집의 형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주택들은 전부 사라져버려 제대로 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매우 경악스러운 보고 발표를 전했는데요. 규슈 중앙소방대의 긴급피난 작전을 담당하는 규슈 소방대장의 폭우 보고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대원들을 활용해 규슈 외곽 지역에 위치한 약 3개의 지역 마을에 긴급 침수 구조 작업대를 편성해 작전을 실행하고 있지만 2개의 마을 지역에서는 애초 지자체단체와 피해 주민들에게 구조 신고를 받은 것과는 달리 마을로 파악되는 형체조차 불가능한 파손된 주택들만이 일부 남아있었으며 어떠한 신원을 특정한 구조 인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보고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슈 소방대장은 정확한 실종 피해 인원의 신원은 특정할 수 없지만 폭우에 실종되어버린 인원은 약 3개의 마을 지역에서만 거의 40여 명에 육박한다는 인명피해 분석 보고를 발표하며 만약 중앙도시로의 피난에 성공한 지역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실종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실종 인원이 발생했다면 규슈 소방대나 지역봉사단체에 직접 실종 신고를 접수해달라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요청 발언 또한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직접 침수 피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실시한 현장 소방대원들은 폭우의 강수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장의 침수 피해 상황은 최소 수십 채의 주택이 파손되는 대규모 침수 피해가 이미 발생되고 난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의 구조 작업은 이미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패닉에 빠진 듯한 현장 보고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규슈대학의 지역 기상 관측자료 연구 전문가는 현재 규슈 지방에서 시작되고 있는 폭탄 저기압 비구름에서 매우 특이하고도 기괴한 관측자료가 포착되었다는 분석 발표와 함께 이번 폭탄 저기압 비구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범위가 줄어들지 않고 태풍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 발표마저 전하며 수많은 기상관측 학자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실제 규슈대학에서 기상관측 연구를 진행하던 요시나가 교수는 약 2주 전 발생되어 오던 연속적인 태풍의 세력은 거의 소멸된 상황인 것이 매우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었으나 태풍 비구름이 부서지며 발생한 약한 비구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성장해 세력을 합치며 태풍을 능가하는 크기의 대형 면적을 보유한 엄청난 저기압대 구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연구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나가 교수는 현재 규슈 지역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폭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나 급작스럽게 발생한 대형 면적의 저기압 구름들이 정확한 중심 세력의 위치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매우 빠른 이동 동선을 보여주고 있어 어떠한 북상 비구름 세력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후 발생될 폭우 피해나 이동 경로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매우 당황한 듯한 발표를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요시나가 교수는 현재 일본 전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넓은 면적의 토지들 대부분이 이미 액체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매우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발언과 함께 이러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여름에 태풍과 강수량이 쏟아져 내리게 되며 피해 범위가 누적된다면 규슈 마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처럼 도시 자체가 지표면으로 가라앉거나 지표면의 움직임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폭우 피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형 건물과 주택들의 바닥을 고정시키는 지렛대 작업이 국가적 단위로 실행되어야만 한다는 경고의 발언을 다급히 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더 이상의 폭우 피해는 참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이며
심지어는 수천 명의 폭우 피해 사람들을 모아 도쿄도청을 점령하자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단체 행동까지 시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규슈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희생시켜 우리는 폭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야만 한다. 매뉴얼의 나라인 일본인이 저들의 폭우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정도이다. 본격적인 여름 태풍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저기압 구름대가 생성되어 버린 것이지? 만약 태풍 피해가 도쿄로 직격한다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도쿄도청을 일본 정부 사람들 대신 점령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정부 인원들을 믿어서는 안 되며 도쿄 주민들은 폭우 대피 단체를 생성해 도쿄도청을 잠입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라는 등의 황당스러운 반응들을 보이며 역시나 국가로서의 시스템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작년보다 더욱 기록적인 태풍 폭우 피해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태풍이 북상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폭우에 무너져 내리는 국가 멸망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